할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말산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상당 부분 R&D 기능이 너무 약해서 정부 예산, 연구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정부에다 좀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민기 교수님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우리나라적인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말산업 쪽의 R&D 부분을 어떻게 좀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좀 그런 제안들을 해주셔서 이건 이제 농식품부에다가 정식으로 우리 학회에서 제시를 제안할 그런 부분이니까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말재생문학과 유민기입니다. 오늘 윤대경 박사님, 황문호 박사님 그다음에 정의진 박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연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저랑 그다음에 성윤 교수님하고 정국 교수님하고 마사회 회의 갔을 때 그 기획부장님이 이분들이 말산업 특성법 제정되고 나서 임용된 그 말산업 관련된 R&D 전문가 세 분이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또 한라마 과정에서 기초등록만 F2에서 상당히 예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저희 세정대 교수님하고 저는 F1이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은 F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라마가 F1, F2 하면서 쭉 이어나가려면 결국은 수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고 계속 활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F3, F4 와서 우리나라 어떤 말산업 R&D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연구비가 있어요. 연구비가 없으면 이분들이 계속 말년을 나가면 다른 직종 연구를 되고 하는 다른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세대가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2012년부터 계속 경북대학교에서 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라든지 특히나 어떤 연구 과제를 채택하기 위해서 느꼈던 점들, 부족했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만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들을 저희가 쉐어하면서 꼭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한 9월달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스태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관입니다. 거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 교수님 말연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비가 총 2조 원입니다. 2조 원인데 말산업에 들어간 건 제가 환산해 보니까 그 중에 0.02%밖에 말산업 R&D에 쓰여진 말산업 R&D에 쓰여진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산업 R&D 발전 방안에 시작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서 교수님하고 도 교수님하고 또 마지막에 쉐어하면서 또 보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지금 공유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선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실험실에서 우리 정 박사의 저희 메인 테마를 소개해드리고요. 어떤 실험을 지금까지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홀스컴 트랜스포테이션이랑 그다음에 몰레큘러 마커 관련한 건 정 박사가 소개해준 어떤 테마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남은 저희까지 그냥 버리지 않고 저희가 국내에서 한 말정의 시각세를 개발을 했습니다. 등록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가은 선생님이 지금 수행하고 연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말 계절변식 동물이기 때문에 첫 발정을 당기는 그 블루마스크라는 어떤 그런 기계가 장치가 개발됐는데 여기 우리나라 환경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헤미캐슬에서 정수 2개 중에 하나를 뗐을 때 나머지 정수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비정상 정수일 때 그런 기포를 했을 때 과연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스마트폰 스템셀 컬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게 바로 페로몬이에요. 페로몬. 이 동물복지가 계속 강화되면서 주사 놓는 것까지 동물복지 위배되고 하니까 그런 과연 동물과 동물 사이에 전달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페로몬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리프로덕티브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다른 축종에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동물 페로몬, 한마디로 슈퍼 페로몬을 이용해서 암컷을 이용해가지고 이 암컷의 에스트로사이클을 정립시키고 혹은 첨단점을 유도하는 그런 실험을 좀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번식뿐만 아니고 번식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플로리다라면서 행동학교 수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말 행동에도 상당히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축산과학하고 이렇게 과학을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마방에 말을 두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패덕에 말을 두고 있을 때 말들이 받는 스트레스 경향이 어떤지를 조사했을 때 마방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퍼블리시가 될 예정이 되고 될 예정이고요. 과연 그 승마장에서 더러블에 승용마 가지고 그 기승을 했을 때 과연 몇 회 정도 했을 때 말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애들이 괜찮을까 상태가 괜찮나 라고 봤을 때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회 이상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말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설때 이런 기법이 연구 결과가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다행히도 저희 연구과제, 연구재단, 연구과제 주변 연구과제 채택이 되는 요 과제입니다. 이 페로몬을 이용해서 아까는 그 성적인 부분, 아니면 저희가 컨시러하는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말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 말을 온순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페로몬을 이용해서 동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을 저희가 밝혀내는 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 요즘에 또 IT 또 문법화하고 이런 어떤 기획이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이제는 스마트 블랙이에요. 이걸 씌우고 있으면 이게 가속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말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생산자에게 알람을 오는 시스템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차량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그 난지 축산연구소의 현장 연구관으로 제가 위촉이 돼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부분인데 말의 온순성에 관여하는 말의 어떤 기질에 관여하는 뉴로트랜스미터 한마디로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노radreнал린, 세로토닌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경전달물질 체계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고 얘가 온순한 놈, 아니면 믿지 못할 놈, 아니면 승부에 가는 놈 이런 기질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뉴로트랜스미터의 경향을 판단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기훈이 교수님하고 티모시 이탈리아나이러스 오트헤이를 먹였을 때 말들을 어떻게 적응을 하고 채식이라는 정체라는 영역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네. 목차는 우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식당에 가거나 어딜 가거나 얘기하는 거는 우리 말산업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하시는 분들, 승마하시는 분들, 특히 경마하시는 분들, 경마 산업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 먹을 수 있고 식량안보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근간의原因바로 촉발기금이죠.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촉발기금이 조성인이 9조 정도 조성되는데요. 마사회 납입금이 약 2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발기금은 다양한 축산 우리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좋은 맛있는 축산물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로 돌려서 소, 돼지, 닭, 양계 이런 어떤 다른 것들 축산물을 지탱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동영상장님이 1,565억 원을 촉발기금으로 마련을 하셨고요. 자, 그럼 왜 R&D가 중요한지, 말씀 R&D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D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좋은 말을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말산업의 목적인 국민건강, 축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도농 교육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말이 생산되고 좋은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주변 어떤 산업들이 다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학생들이 뉴질랜드도 가고 미국도 가긴 하는데 뉴질랜드 갔다 온 학생들이 다음에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뉴질랜드 낭만이면 세계 1위인데 왜 안 가고 싶냐 그랬더니 뉴질랜드에 갔더니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훨씬 떨어지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모르고 있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 1980년대에 사용했던 기술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축종,
소, 돼지, 가축, 낙농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뭐 축산 기술은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말과 관련된 기술은 아직까지 외국의 기술력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거름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편중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쓰여졌던 재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회들이 이 말 쪽으로 좀 많이 쓰여져서 이게 동등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상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말산업회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500kg짜리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비가 적어도 30만 원, 그 다음에 수입비까지 하면 40만 원, 50만 원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축시켜야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어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원호 박사님이 오늘 발표했던 그런 과제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아래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나라 국내 어떤 시장만 봐고 이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 말산업을 보고 고부 가치가 있는 해외 말산업을 보고 기술을 개발했을 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산업 마련이 계속 되어야지만 말산업 전문가들이 배출되면서 오늘과 같은 되게 좋은 유익한 어떤 그런 토론도 할 수 있고 서로 디스커스하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국가유전 자원학교라든지 미상 제고 저희가 맨날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말 번식학회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 작년에 참석했고 2015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 부상한 나라들이 참석을 하세요. 원래 일본뿐만 계속 참석했었는데 2010년부터 제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최근 가보면은 일본은 많이 줄었고요. 중국 연구자분들이 말 연구 과정들을 많이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는 걸 저는 이제 국기선양을 하다 혼자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해외는 R&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민간 주도형이죠. 하시는 것 같이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게 있지만 특히 말 R&D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적입니다. 민간 말 산업단체, 말 생산자 단체,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R&D를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국가, USDA, 그 다음에 대학 자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말 민간 단체 중에서 말 산업 R&D 펀드를 갖고 있고 매년 펀드를 보호해주는, 펀드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레이스 저키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어떤 경주말 생산자 단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커터홀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라마 생산자 단체처럼 미국의 커터홀스 생산자 단체입니다. 강동호 회장님, 한라마 생산자 협회에서 많은 물건들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칸 페인트 홀스 어소시에이션도 하고요. 세들 브레드 홀스 어소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이 이제 개인이 내가 정말 좋은 자산가가 내가 정말 좋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산통을 주었다 혹은 어떤 병을 주었다면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펀드를 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연구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레이스 저키 클럽을 보면은 비용이가 1940년대에 결성이 됐고요. 더러그레이스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주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1983년부터 현재까지 220억을 출원을 했고 358개 연구과제, 그다음 43개 대학에 지원해서 저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그레이스 저키 클럽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분야는 면역, 보건, 근본력, 유전, 생명과학, 번식, 스트레스 환경 이런 식으로 연구가 이제 지원하게 되고 지정과제 아니고 무조건 자유과제고 기간, 금액 이거 다 연구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가 정하는 게 곧 이게 실효성이 높은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끊지 않고 그래서 1달러, 3달러까지 지원자가 정하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 프로덕트로 나와서 과배란을 유도한다든지 계절 초기 배란을 유도하는 유도제로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쿼터홀스 협회입니다. 이 협회 같은 경우는 약 500만 마리가 등록되어 500만 마리가 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회원관리하고 여러 가지 회원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메리칸 쿼터홀스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지금까지 1960년대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구비를 10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쿼터홀스종을 대상으로 이거는 다른 품종 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러면 연구비 아닙니다. 쿼터홀스 종 가지고 연구한다고 할 때 이 연구비를 아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2018년 지원 연구과제가 8개 연구과제 총 약 2.8억 정도를 넣어서 지원하고 여기에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제도 아니고 다 자유공모과제로 해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보면 1월에는 브레스 저키 클럽 펀드를 쓰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요. 9월에는 HH 펀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씁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쓰기 위한 어떤 예비 연구도 진행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기업 주도 어떤 많이 관련 R&D 시스템인데요. KER이라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말 영상, 사양 말 연구 생리 연구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300편 이상의 연구소에서 기업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논문이 NRS가 거의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그 과학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명의 수의사, 3명의 박사급 영양학자, 총 37명의 진행하고 지금 천하제일 사료도 이 KER과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기술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곧바로 현장에 필요한, 그 다음에 개개만에 필요한 적합한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수익을 또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곧바로 연구 결과가 적용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번식 측면에서, 말 번식 측면에서 기업 주도 많이 관련한 부분입니다. 셀렉트 브리더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4개 말 번식에서 연구소가 연대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또 논문을 쓰고 또 전문 기술로 활용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매일같이 그 4년마다 하는 학회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직접 CEO가 발표를 하시는데 데이터량이 엄청나요. 빅데이터죠. 이 많은 번식센터에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서 유의하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데이터량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콜렉션을 하고 그러니까 말 정형을 하나 뽑으면은 그 데이터를 다 적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천 번식센터가 지금 3군데인가요? 4군데, 장소까지 하면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인데 기록물들이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스템 갖고 있으면서 빅데이터 활용한다는 어떤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잃어가고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획을 좀 세워야겠다는 부분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다양 자체적인 어떤 연구 R&D 형태입니다. Center for Equine Health라고 UCS의 수의대학, 우리나라 지금 제주대학이 있죠. 제주대학교 수의과에 이 Center for Equine Health 여기네요. 예, 여기 있는데 여기 전문 동물병원. 예.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실험용 말이 한 2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축산학과는 따로 또 목장을 하고 축산학과 50마리 정도 하고 상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하셨다고 말부터 보여요. 그다음에 물 마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춰야 돼요. 시설 갖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 3개월, 5개월 지나가는데 이걸 프로토콜 가지고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말 딱딱딱, 구획 딱딱딱 다 적어가지고 한 2주면 곧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시티 켄터키 블록센터 아마 잘 아시나요? 블록센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R&D 센터죠. 그래서 교수 24명, 뭐 박사연구원 6명, 박사과정 20명, 석사과정 거대한
연구 조직체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켄터키, 유니버시티 켄터키, 그다음에 켄터키, 그다음에 생산이 삼각자가 잘 맞으면서 켄터키 말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우리나라 어떤 중심부 아닙니까 말산업의 그 중심부 말산업이 제주도의 말산이 성되는 이 제주도와 이 제주대 그다음에 상산협회 이 삼각자의 어떤 상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나라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단점은 우선 다양한 R&D 펀딩 소스가 있다.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R&D 시스템은 말뿐만 아니라 말에는 거의 뭐 많은 R&D 시스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어떤 축종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뻥축구거든요, 뻥축구.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야 이제 우리 그 4차 산업 간다 그러면은 4차 산업 굳이 필요 없는 분야인데 다 4차 산업을 한다고 막 R&D를 하고 있어요. 저를 좀 거기서 뭐그 스마트폰 간다 그러면 스마트폰 정부에서 뻥 하나 쳐놓으면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얘를 뭘 먹여야 되는지, 아직까지 얘가 왜 후퇴가 안 되는지, 왜 실패해, 요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 모든 금액이 다 흘러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펀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펀드를 따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 분야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구만 나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R&D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구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지금 가보면은 20년 전에 연구하신 분은 계속 연구하고 계세요. 한 분야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학과 민간 기업 연구소 할 만한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익스텐션을 운영해가지고 이 연구하시는 특히 이 말 전문 그 교수님들은 익스텐션 포션, 이 산학협력 포션이 거의 30% 이상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간파하시고 그걸 다시 랩으로 돌아와서 해결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100% 자율과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과제 과제 규모, 기간이 설정이 되고요. 단점은 우선 정부 차원의 R&D 펀딩이 부족해서 장기간, 중복합적인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수행이 좀 불가한 게 부분이 단점이고, 기초연구보다는 어플리커블, 그러니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에 연구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리커블한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협회 이런 데서 연구비를 냈을 때는 거의 그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연구가 아니면 연구비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가 아마 미국 마사나 R&D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수성표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JRA에서 연구했던 그 남도라는 그 과학자가 있는데 아세요? 네, 요즘에 요번에 오비로로 교수님 갔는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R&D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JRA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KRA 주도로 해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계시는 김동선 교수님께서 연구부장이셨을 때 계신 같이 그 수의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다 학교도 가셨고 그분들이 어떤 기초 지식을 쌓아주셔가지고 저희 마사는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 마사에서도 R&D가 상당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마사 연구소 오셨는데 마사 연구소는 주로 하지만 보건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전공하시는 분들이 R&D에 예전에 R&D 참여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제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마사회에서 이거 움직여 주셔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마사회가 중심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승진 뭐 이런 인센티브 여기에 어떤 그런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제출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는 체계가 갖춰지면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JRA 같은 경우 15년 전에 연구가 상당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JRA 같은 경우도 경험 수익이 상당히 계속 감소하면서 R&D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은 그 이ኳ인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있어가지고 광주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제아르야 하는 이 뭐라고 그래요? 조반입니까? 조반 리해빌리테이션 리서치 센터랑 에피조틱 리서치 센터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센터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까지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메디신의 그다음 바이오로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번식, 유전, 그다음에 유전체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JR에 주도하다 보니까 영양 집중에서 설정한 기술 개발을 달성하기 상당히 용이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량 확보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벤치마킹에서 저희가 이번에 성과낸 부분이 이번에 그 마사에서도 그 교배 프로그램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교배 프로그램은 10년간 그 이진우 사장님이 10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냈다라고 볼 수 보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지속적인 어떤 장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하면 제 생각에는 큰 성과를 얻어서 우리나라 말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경주마에만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JR의 수익 감소에 따라서 R&D 비용도 축소화됐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원래 그 수익이 감소하면 기업 같은 경우 성공적인 기업 같은 경우 구글이나 아니면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수익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더 늘리는 게 바로 R&D 펀드, R&D 쪽으로 빌려서 수익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발견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데 아마 KRA 우리나라도 아마 마사회에서만 했을 때 수익 감소하면 R&D부터 감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를 활용한 R&D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이 사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생산자, 그다음에 경기 기록, 그다음에 보건 기록, DNA 테스트, 우리나라 등록원 어떤 기능을 했던 기관인데 이게 확장되어서 거의 프랑스의 말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데이터 정보화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무서움을 제가 요번에 캠브리지 학회에 가서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나요. 이게 뭐냐면 Metal Effect on Offspring Performance 이 쇼점핑, 그러니까 장애물 경계하는 말에 있어가지고 얘들의 자손의 능력에 어떤 효과가 미치냐, 그러니까 엄마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미치느냐는 어떤 그 초록이 발표됐고 발표자가 발표했는데요. 이 데이터 양을 보면은 일식, 100, 1000만, 10만 20만 마리 태어난 20만 마리 엄마가 9,000마리였고요. 9,000마리 맞죠? 네, 9,000마리로 엄마로부터 태어난 20만 마리의 말을 대상으로 해서 얘네가 94만 넌 퍼포먼스 했던 경기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엄청난 데이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이 사이어를 디자인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 데이터 가지고 이런 결과 내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전면으로 이끌자는 어떤 계획이 이미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00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2년 동안 축적하고 불러가지고 이 데이터를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R&D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우리 나중에 빅데이터, 나중에 이런 데이터 컬렉션 해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산업에 문화재적인 정보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해외 R&D 시스템을 이제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R&D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봤을 때 요번에 그 말산연구소에서 그 말산 R&D 그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고려대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이런 부분에 상을 갖고 현재까지는 말산업 R&D 목표, 그다음 역할을 한다 로드맵이 없었다는 부분. 특히 이제 그 말산업연구소가 있지만 그 말산연구소에서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에 집중을 해서 진행이 됐고, 연구 중심의 어떤 연구, 실험 연구는 어떤 로드맵이 없이 계속 산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연구자단에서도 하기도 하고, 농기평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유전치 사업단을 하기가 했는데 이게 딱 모여서 우리 이게 필요할 때 그 가사가 아니고 여기서 뭐 할까, 여기서 뭐 할까, 여기서 뭐 할까, 요거 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산발적이 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어떤 그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국내 R&D 시스템을 볼 수 있었고요. 정부가 유일한 R&D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빨리 하나만 생산자를 빨리 키워서 그러니까 APH 같이 민간 자원으로 출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축조행기에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연구비 과제 따기에서 가면은 심사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이미 딱 수고하시는 분, 돼지하시는 분, 닭하시는 분, 말하시는 분 없거나 한두 명. 그분들이 응원을 해주긴 했지만 소화하시는 분들은 이미 밖으로 싸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수거에 들어갈 R&D 자본을 말한다고 이게 그러냐. 그럼 상당히 눈치게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언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농기편이든 뭐든 그 심사위원을 할 때 말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심사위원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이 말 과제에 대해서 심사해주세요를 꼭 와주십시오.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말 과제니까 더 달라, 그 표를 더 달라가 아니고 아시는 분이니까 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과제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객관적인 평가. 말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편의를 약간 아웃사이더로 연구를 받는 좀 힘이 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협심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사의 말산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이 농기편이라든지 다른 어떤 연구과제 기획하시는 그쪽에 심사위원들 꼭 등록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과제 가지고 함께 만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 접목한 인비고 시험 수행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홍은희 박사님가 할 때 4마리 가지고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어디서 할지 어떤 말을 할지 그죠?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비고 시험을 여유롭게 아까 셀프로 입고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사님 말씀은 산학연 공동연구실가 상당히 좀 부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말산업 R&D 사업단이 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단에서는 말산업 R&D 목표 및 역할을 부담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말산업 R&D를 따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면 수성식품부의 사무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 오케이 합시다 맙시다라고 하는데 그 결제를 막기 위해서 계속 말산연구소에서 찾아가야 되고 이분이 인사도 문제가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언제 나올지 계속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이제 간의 어떤 그 터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화 해놓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뭐 다 한 것 같고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으로 말산업 R&D 사업단이 결성이 되면 우선 각 학문 연구 분야별로 맞춤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 육종은 어떻게 이것도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랑 그다음에 현장 적용용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선진 과학, 선진 기술 개발을 유전 육종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신발박과 정립 건수로 해가지고 저희 목표를 정하고 매년 그 건수를 높이는 목표를 가고 그다음에 현장 적용은 말 능력 향상, 경기력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해주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이런 바운드리만 만들고 이 안에 연구 내용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기간은 연구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한마디로 R&D에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연구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이런 사이언스 과제 같은 경우는 목표를 신산업 분야 창출, 그 다음에 해외 말산업에 진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과제 심사는 학문별 전문가. 이때는 어차피 이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든 돼지든 양계든
그거에 바꿀 싸움 안 하고 이분들이 그 사이언스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는 특허, 논문, 기술이자 뭐 이런 항목을 가지고 과제 평가하되 이 현장 적용 같은 경우는 우선 생산비 절감이라는데 만산 소득 종사자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심사는 우리 한남아 협회 회장님, 강동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과제 현장에 적용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진행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그 R&D 당락에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말 연구자분들 그 다음에 과제 평가는 말산업 종사자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주요 패널로 앉으셔가지고 이것에 왜 했어요? 그것에 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생산자분들이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면서 교육도 될 수 있고 전문기술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비고 인비트로 실험 비율 조절해서 이제 필드 어플리커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인비트로보다는 인비고 실험 위주로 하는 실험에 가산점을 주는 식이고 그래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상당히 더 높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와 영역별로 최소 연구비 5천만 원을 그래서 여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그 안에서 연구비를 채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융복합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복합 하게 되면 요 분야 과제가 합쳐질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이 연구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실제 많이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별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그 기간도 좀 플렉서블하게 무조건 뭐 3년이 아니고 1년 혹은 2년, 3년 이렇게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맞게 연구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돈이 따르죠. 그럼 돈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보시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마사회랑 의논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자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산업 R&D 사업단 1년 예산 한 50억 정도 하고요. 이거는 마사회 촉발기금의 약 3% 정도. 일반 기업이 R&D를 위해 쓰는 그 비율이 순수익의 약 15%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말산업 R&D 사업단 1년 50억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3%면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연구 사업단이 5년간 200억 정도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년간 200억이죠.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45억이니까 45억? 네. 강아지 이만하지 않습니까? 말을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40억보다 많은 50억을 제가 얘기했고요. 이 50억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생각으로는 10억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억 같은 경우는 정책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험료를 한 30억 정도를 배분하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시작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뭐냐면 각 대학에서 아마 말 전공자분들을 영입하려고 섭외하려고 티오라든지 밖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말 연구자분들의 어떤 그 수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그 운영 체계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겠지만은 뭐 말산업 연구소에서 촉발기금을 한다면 말산업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게 선발해서 민간 어떤 대학에 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산업 연구소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연구사업단처럼 진행된다 그러면 농지청에서 국책연구 사업을 공모한 다음에 민간 사업단에 이 사업을 운영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만 확보하면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트러스의 구성을 가지고 한라마에 적용했잖아요. 그런 연구 과제를 한다 그러면은 도에서도 지역에서도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과제니까 내 지원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말산업 R&D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특히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말산업 R&D 센터 분리비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든지 축산과학원, 말사회, 연구원, R&D 센터가 건립이 되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내륙 혹은 제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용 말, 아까 그 센터 포 이판 헬스처럼 실험용 말을 상시 배치하고요. 인피뷰 실험 가능하도록 말 전문가 모듈을 배치하고요. 그래서 타 대학의 기관의 말을 하는 프로토콜 갖고 오면은 이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세팅이 돼서 진행될 수도 있고, 장비도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연구부에서 장비 비용을 쓰지 않고 곧바로 진행될 수도 있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나 휴양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사업 그런 과도 연계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상당히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당히 경주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통계 잘 하시는 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승용화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경주만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하고, 지역거점센터 말 전문병원 승마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확충되면 아까 프랑스처럼 그런 빅데이터를 단기간 내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홍보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또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그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물 실험실에서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 동물 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 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 되거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는데, 요만한 박스에다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요만한 박스에 요만한데요. 말도 저희가 실험하다가 이제 폐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만한 박스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험하다가 말이 죽으면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도끼, 해부용 칼을 들고 가서 토막을 내고 그거를 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이거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말처럼 말이 발전해서 말이 실험하다가 폐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처리하는 부분이 말 쪽으로는 좀 특화돼서 법이 좀 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요 조사 제도에 상당히 좀 저는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R&D 시스템이 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연구하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자분이 난 이런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를 가지고 또 공모를, 상당히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진짜 침해입니다. 이거 외국에서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지 이 아이템이 상당히 귀중한 지적재산인데 그거를 다 거둔 다음에 그거를 공표를 하고 자, 이 연구할 사람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뭐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하지?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농기평에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지적재산권 침해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제가 몇 년 동안 버티고 저는 이 RFP라고 한 번도 안 냈어요. 한 번도 안 냈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불멍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거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해외랑은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한 지정과제 비율을 낮추고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산업적 필요성에 준해 타 과제와의 경합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석사 때 이제 박사를 가냐 마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데이비스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찾아낸 그 논문입니다. 논문 보시면은 수즈키랑 호시라는 일본 사람 같습니다. 이름을 보면 1947년 우리나라 해방 2년 후에 보시면은 코리안 포니 제주말이죠. 제주말 가지고 얘네가 배란율 유도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1947년에 이거를 했더라고요. 야, 왜냐면 제가 석사 때 이 배란 유도제를 개발했거든요, 제주와. 근데 이분들은 이게 1947년 그 해방이고 혼란스러운 때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냈네. 우리나라도 이 R&D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박사 미식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부수적다. 우리나라도 R&D 많은 나라에서 좀 상당히 체계를 좀 잘 구축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다짐을 하게 되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문구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지면 도끼를 가는데 45분 쓰겠다는 어떤 명언이죠. 그래서 이 R&D라는 부분이 도끼를 가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고 그래서 만사업 가자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지 말고 R&D랑 같이 병행하면서 또 잘못된 거는 또 R&D에서 미리 발굴하고 또 좋은 쪽으로 계속 변화해 나간다라면 우리나라 말산업의 어떤 발전하는데 귀한 어떤 결과물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